자, 지금 시간이 2023년 7월 31일 월요일 오후 4시 47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자, 0.46% 상승해서 345.62. 분기봉 고가를 넘을 것 같기도 한데, 안 넘어요. 네, 안 넘습니다, 지금. 분기봉 고가를 안 넘고 있어요. 여기 348.18인데, 아직도 여기를 안 넘었어요. 347.18. 오늘 고가인가요? 네, 오늘 고가예요. 오늘 고가가 347.18이고 기존 고가는 348.18인데 안 넘어요. 고가를. 이게 특이해요. 왜 고가를 안 넘지? 네, 미국 증시가 그렇게 올랐는데 아직 고가를 안 넘고 있다라는 게 좀 특이한 점이에요. 저 같으면 넘길 텐데 지금 미국 증시가 오른 게 한참인데 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가도 안 남기고 저가도 안 넘긴 그런 상태입니다. 애매해요. 자, 거래량이 8006이에요. 8006. 지금은 3277. 그러면 3277을 3277을 8006으로 나누면 40.9%예요. 40.9%. 그러면 지금 3개월 중에 한 달이 끝난 거잖아요. 3개월 중에 한 달이 끝났는데 한 33% 되는 거죠. 33%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대략 거래량은 40.9%가 나왔으니까 거래량은 늘고 있는 거죠. 분기봉의 거래량이 늘고 있다. 분기봉의 거래량이 늘고 있다라는 거는 상승이 좋은 징후는 아닌 거죠. 상승이 좋은 징후는 아니다. 더군다나 이격 거래량은 7308이기 때문에 그러면 3277에 7308 44.84%예요. 거래량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달 동안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라는 게 일단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방에는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린다라는 걸 담보하는 건 아니지만 우호적이지 않다고요. 이게 하락할 때 방어할 수 있는 힘을 없애요. 예. 하락할 때 이게 밑에서 이렇게 막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막아주는 힘이 이제 없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하락할 때 막아주는 자리가 어디냐? 여기에요. 250 정도 되거든요. 250. 예, 250 정도 되는데 여길 막아줄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거래량의 형태로 보면 250까지 내려도 막아줄 생각 없다. 예, 이런 뜻입니다. 여튼 분기봉은 아직도 전고점을 안 넘었고 전저점도 안 깼어요. 그러니까 상방도 유효하고 하방도 유효하죠. 하지만 하방의 입장에서는 전고점이 너무 가까우니까 이거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월봉이 끝났는데 월봉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자, 보겠습니다. 이번 달에 양봉으로 끝났죠. 양봉으로 끝났어요. 네. 근데 네 가지 옵션이 있었잖아요. 1, 2, 3, 4 이렇게 네 가지 옵션이 있었는데 전고를 넘는 경우, 그죠? 전고를 넘는 경우 이거 두 가지는 끝났고 전고를 못 넘고 양봉. 그 다음에 전고를 못 넘고 음봉이었는데 지금 당첨된 거는 3번이잖아요. 그러면 하단선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이 얘기는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단선이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내려도 국내 증시는 어쨌든 하단선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빠지기 어려운 구조예요. 자, 상단선이 여기 있는데 각도가 별로예요. 자, 만약에 다음 달에 바로 내리겠다. 그럼 오늘 미국 증시 왕창 내려야 돼요. 예? 미국 증시가 왕창 내려야 국내 증시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 밤에 나스닥이 막 500% 빠지고 다우가 800% 빠지고 막 이런 식으로 내려. 그러면 이제 차트를 다 바꿀 수 있어요. 차트를 다 바꿀 수 있는데 횡보하거나 오르면 이 차트는 내리려고 그린 차트는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제 기준엔 여기가 타겟이에요. 여기가 이격볼벤입니다. 여기까지는 갈 거다. 예? 그럼 이제 여기서 맞고 떨어지느냐 아니면 버티느냐. 예. 그게 관건이에요. 여기 요 자리를 A라고 할게요. 예. 그러니까 A 위치에서 맞고 떨어지면 하락이고 맞고 버티면 이제 위를 이제 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다 썼죠? 예? 여기 빨간 것도 썼고, 예. 파란 거 점선은 썼어요. 그럼 요게 하단선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 가장 좋은 선은 333에 있는 거죠. 예. 333에 있는 하단선만 강력한 거고 나머지는 강력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는 상단선이 없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잖아요. 예? 하단선에서 상단선을 찍고 내려올 때는 방어할 힘이 상대적으로 약화된다라는 정도만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특이한 거 잘 보세요. 지금 요 위치인데 여기도 이렇게 쭉 거보세요. 그럼 거래량이 메뉴에 있죠. 여기 거래량이 메뉴에 있고 여기도 거래량이 메뉴에 있어요. 여기도 거래량이 메뉴에 있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고가를 넘었으면 거래량 고가 투자 심의도가 이렇게 올라왔을 텐데 고가를 넘지 않아서 고가 투자 심의도가 이렇게 횡보했어요. 근데 이게 얼핏 보면 에이 별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음 달의 구조를 보면 고가만 0이고 종 그다음에 이렇게 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래량은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횡보랑 상승만 움직일 수 있고 고가도 횡보랑 상승으로 움직이는데 밑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증가해도 고가가 상승해도 거래량이 감소한 거랑 위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무조건 맨 위라고. 네? 종가가 상승해도 종가는 1이기 때문에 횡보하는 게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종가가 상승해도 그렇고 고가가 상승해도 그렇고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감소한 수치랑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에 있다는 거죠. 여기도 똑같아요. 종가가 상승하면 횡보하고 그죠? 그 다음에 고가가 상승해도 이렇게 상승하는데 그게 거래량 감소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은 맨 위에 있어요. 맨 위에 있다. 기본적으로 맨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위치에서 보시면요. 거래량이 맨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막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등가란 말이에요. 등가. 거래량이랑 종가랑 그 다음에 고가가 다 만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매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딱 그 지점에 종가가 있어. 네? 그 자리에 종가랑 고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특이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격볼벤 20을 넘지 못하면 종가 투자 심도는 상승을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저까지 가야만 어쨌든 이 이격볼벤은 올라탈 힘이 있는 거지 저길 못 가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요 빨간 점 있죠? 빨간 점의 위치까지 가야만 상방이 되는 거예요. 그 위치가 얼마냐? 잠깐만요. 빨간 점이 353.52. 353.52예요. 여기 요거 353.52까지 올라가야만 어쨌든 이제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이 353.52를 가지 못하면 상방은 없는 거예요. 자, 시초가가 하단선입니다. 시초가가 하단선이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내려서 시초가가 완전히 하락해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어쨌든 352 정도까지 352 정도까지의 상승은 어느 정도는 열어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352 정도까지의 상승은 열어둬야 된다. 자, 주봉은 코멘트 할 게 없어요. 주봉은 코멘트 할 게 없습니다, 지금. 위는 열려 있고, 위는 열려 있고, 매수를 하려면 343.58? 이 정도까지는 내려줘야 된다. 자, 오늘 음봉으로 끝났죠. 그래도 하단선이 올라올 것 같아요. 안 올라오네. 아무것도 없어요. 일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봉은 아무것도 없다. 봉을 좀 되게 희한하게 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제 기준에서는. 야, 이거 진짜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똑같죠? 똑같습니다. 하단선에서 시작하게 돼요. 자, 주봉은 상단선 맞고 내렸죠? 하단선 여기 있습니다. 344.80 정도 있고요. 여기 상단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른 거는 선물을 가지고 누른 거예요. 현물을 가지고 누른 게 아니라 선물을 가지고 누른 겁니다. 이건 오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위에 상단선이 있기 때문에 매수 가치는 없다고. 이게 내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없다는 거지. 자, 아래 위 다 열려 있습니다. 제가 이 봉 보면서 계속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전에 볼린저 밴드 형태랑 비슷하게 가고 있는 자리가 이때랑 좀 비슷하다고. 이게 지금 옛날에 차트거든요. 근데 지금 이봉과 되게 똑같아요. 지금 월봉을 그려놓은 게 이봉이랑 굉장히 똑같이 그려놓긴 했어요. 여기가 지금 십자봉의 음봉인데 그 다음에 이렇게 저가 깨진 고가 넘지 않은 양봉을 그려놨는데, 이게 이 당시에도 참 사실 하단선이 되게 좋았어요. 이게 지금 하단선이 약해서 내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일 시가를 좀 보셔야 돼요. 시가를 보시고, 이게 만약에 전고를 넘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352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전고를 넘으면, 전고를 넘지 않으면 뭐 감사한 거죠. 근데 전고를 넘을지 넘지 않을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어쨌든 저는 뭐 미국 증시가 내리지 않는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내리려고 해도 먼저 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리려고 한다고 해도 먼저 상승이 먼저 온 다음에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제가 이걸 말 뒤집으려면 오늘 미국 증시가 완전히 폭락해야 돼요. 미국 증시가 말도 못하게 폭락을 해. 그래서 개파락으로 뚝 떨어져. 그러면 제가 이제 말을 싹 바꿔야죠. 그게 아니라면 지금 상태는 약간은 상승 쪽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오늘 개인이 3,444억을 샀고 외국인이 2,930억을 팔았고 기관이 915억을 팔았어요. 그리고 선물은 113억을 샀어요.
이 돈만 보면 무기력해요. 무기력. 저는 이 돈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이건 아무런 의지가 없는 건데. 네. 이 돈의 흐름, 그러니까 미국 증시 빼고 국내 증시 자금만 보면 이건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다고. 아니 위로 올라갈 건데 선물은 환매 안 해? 네? 선물 환매 안 하잖아요 지금. 선물을 정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뭐 잘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야 뭐 다 보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저 같은 사람의 눈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흐름이에요. 예. 왜냐 외국인은 계속 2조 원이 넘는 선물 매도를 계속 들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은 선물 매수야. 예? 이걸 어쨌든 다 정리해야 돼요. 이게 지수가 위로 가려면 외국인의 선물 매수를 다 정리해야 된다고. 선물 매도로 돌려야 위로 가죠. 근데 이거 선물 매수를 만기까지 유지한다는 거는 위로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래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 8월이니까 9월 두 번째 주잖아요. 그럼 한 달 반 정도가 남겨져 있다는 거죠. 네, 한 달 반 정도가 남겨져 있으니까 언제든지 개인의 선물 매수를 매도로 돌리는 건 가능하죠.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선물의 자금 흐름만 보면 이게 상방인가? 네,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상방이고, 뭐 2,700 갈 거고, 2,800 갈 거고, 뭐 3,000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갈 거면 뭐하러 선물 매도를 해요? 선물 매수를 하지. 안 그래요? 그럴 것 같은데? 아니, 올라갈 거 뻔히 알고, 돈 버는 거 뻔히 하는데, 왜 선물 매도를 하냐는 거예요. 네? 그냥 편하게 돈 벌면 되지. 뭘 속여요? 그냥 끌어올리면 되지. 그게 특이하다는 거예요. 자, 이번 달 현물 보시면 3조 5천억 샀어요. 개인이 3조 5,233억을 샀고 외국인이 1조 9,752억을 팔았어요. 이거 다 배터리죠? 이게 배터리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물이 완전히 왜곡됐죠. 지수는 오르는데 현물은 개인이 사잖아요. 현물이 개인이 사는 것처럼 나온다고. 그게 지금 상태에서 보면 거의 전적으로 배터리의 수급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자, 한 달 동안 산 거. 실제로는 하이닉스를 6,720억을 매도했고 삼성전자도 5,488억을 매도했어요. 예? 그러니까 매도를 했는데 포스코를 4조 5천억을 샀어. 그러니까 이 종목 하나로 다 끝나죠. 예? 이 종목 하나로 수급이 다 바뀐 거예요. 아까 3조 원대잖아요. 근데 이게 4조 5천억을 매수했으니 예, 이 수급이 가려지는 거죠 지금. 이거 뭐 두 개 합쳐봤자 1조 조금 넘는 건데 여기는 지금 한 종목이 4조 5천억이잖아요. 근데 지금 개인들 입장에서 뭐 배터리 뭐 엄청 갈 거고 그런 생각 하잖아요. 가겠어요? 예? 한 달 동안에 4조 5천억 썼는데 이게 가면 삼성전자 폭락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 가면 얘는 폭락하는 거라고. 왜? 매수해서 올라가는 거면 매도한 건 빠져야지. 그러니까 논리를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그렇다고요. 예. 삼성전자를 매수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매수했기 때문에 지수가 위로 가는 거다. 그러면 개인이 포스코 매수한 건 작살나야죠. 예. 지금 보면 이것 때문에 수급이 다 꼬였다고 봐요. 지금 포스코 홀딩스 때문에 전체적인 수급이 다 꼬였어요. 예. 그러니까 개인은 현물을 파는 건데 갑자기 포스코를 미친 듯이 사면서 수급이 다 꼬여버린 거죠. 자, 959억을 매도해요. 이번 달도 인버스 매도입니다. 인버스 매도해요. 그러면 지난달 합하면 2,923억을 매도해요. 그죠? 두 달 연속 매도하는데 고포스는 빠져. 희한하죠? 고포스를 사야 빠지는 거지. 근데 매도하는데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하다는 거예요. 지금 장이 수급이랑 안 맞아. 예?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개인은 고포스를 매도하게 돼 있어요. 왜냐? 외국인은 선물 매도에 반응하니까.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하면
기관이 선물 매수를 하면서 고버스를 산다고요. 왜? 자기네들도 하방에 배팅해야지. 외국인이 하방에 배팅하는데 자기네는 안 해요? 똑같이 해야지. 예. 그러니까 개인이 고버스를 매도하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선물 매도로 지금 자금을 굴리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인은 고버스를 매도하고 있고 결국 손절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지수는 위로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월봉 봐요. 위로 올라가려고 그랬지. 응? 그거 보고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지금의 고버스 차트를 보고 그리고 지금의 월봉 지수의 월봉 차트를 보고 이게 하방을 가려고 완성해 놓은 차트라고 하면 다 웃을걸요? 네. 아직 상방으로 가기 위해서 차트를 그려놨다라고 보는 게 정상적인 해석이라고 봐요. 근데 왜 고버스는 계속 매도할까? 그게 의미 있는 거예요. 2달 동안. 2달 동안 2,900억을 굳이 매도할 이유가 있어요? 2,900억이라는 돈이 이게 뭐 별거 아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2,900억이라는 돈이 별거 아니에요. 제가 봐도. 근데 지금 남아있는 고버스가 얼마냐. 남아있는 고버스가 개인이 올해 남아있는 게 1924억이에요. 그럼 2,900억이 별거 아니면 1924억은 푼돈이지. 푼돈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2,900억이라는 돈이 2달 동안 개인이 매도한 금액인데 올해 남아있는 금액이 1924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럼 개인이 고버스 산 것도 없네? 네. 개인이 고버스에 투자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2022년도 1년 동안에 개인이 고버스를 얼마나 팔았을까? 1조 팔았어요. 1조. 네? 개인이 1조를 팔아서 그만큼 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상승에는 고작 1924억밖에 없는 거지. 그럼 5분의 1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5분의 1도 하는 거예요. 매도한 금액에 5분의 1밖에 안 샀어요, 아직. 그래서 의구심이 있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올라가려면 개인에게 고버스를 왕창 매수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행위가 없어요. 그런 행위가 없는 게 이게 제 입장에서는 이게 어려운 거죠. 자, 정리를 하면 월봉은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요. 미국 증시가 오늘 왕창 내려서 시초가를 완전히 누르지 않는 이상은 아직은 상방에 유리한 흐름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T20 상단선이 352 언더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그 정도까지의 상승은 일단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미국 증시 안 내리고 국내 증시가 내일부터 상승 시도를 한다 그러면 아마 그 정도까지의 상승 정도는 열어두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내릴 거냐, 버틸 거냐는 이제 그때 가서 봐야겠죠.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